여기 수십 년째 뼈대만 앙상하게 서 있는 폐 아파트 단지 바로 옆 고 송대관 선생님의 아내가 70억 원에 낙찰받았던 약 7만 평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곧 500억 자산가로 불리던 국민 가수를 280억 빚더미에 앉게 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인생살이 세옹지마.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충성, 전국 곳곳을 누비는 여우대장. 오늘은 보령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대천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이 대천해수욕장은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던 해수욕장 중 하나였습니다. 서해안에서 규모가 가장 큰 데다 수도권에서 접근성도 좋고 아름다운 백사장과 해안가를 따라 늘어선 각종 상점들 덕분에 밤낮으로 인파가 들끓었던 곳이죠. 그런데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 대천해수욕장에서 차를 타고 5분 정도만 이동하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광활한 논밭 한가운데 주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건축물이 하나 눈에 들어오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완공되지도 못한 채 골조만 올라간 상태로 방치된 건물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니 그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지상 13층 규모의 건물 무려 14개 동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 이렇게 방치된 지는 정말 오래된 듯 도색도 하지 않은 외벽은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고 주변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또 철근이 튀어나온 부분들도 보이고 유리창 하나 없는 건물 내부 사이로는 건축 당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재들이 그대로 쌓여 있기도 해서 행여 바람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안전 문제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느덧 이 지역의 흉물이 되어버린 이곳의 이름은 소라 아파트. 1993년 건축 허가를 받고 1994년 14,000평 부지 위에 총 1230가구 규모의 아파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997년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파산하고 이후 시공권을 넘겨받은 건설업체와 시행사마저 줄줄이 부도를 맞으면서 1998년 공정률 50% 상태에서 공사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벌써 이렇게 방치된 지도 30년 가까이. 그동안 공사 재개를 위한 여러 노력이 있기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죠. 사실 여기가 자리도 애매하고 건물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 웬만하면 철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철거비가 무려 100억 원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사업성도 낮으니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아파트가 인터넷상에서는 송대관 아파트로 불리며 고 송대관 선생님이 이 아파트에 투자했다가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송 선생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곳은 이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 바로 옆 이 광활한 대지입니다.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이 땅, 그 면적은 무려 7만 평 정도로 축구장 30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 도저히 한눈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 땅이 지난 2003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당시 감정가는 159억 원. 하지만 여러 차례 유찰을 거듭한 끝에 2004년 70억 원에 낙찰됐는데요. 당시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다름 아닌 고 송대관 선생님의 아내였습니다. 송 선생님의 아내분은 평소에도 부동산과 경매 투자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큰 확신이 있었는지 저축은행에서 60억 정도를 대출받아 과감히 이곳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죠. 당시만 해도 저축은행 대출이자가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숨만 쉬어도 매년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뒤늦게 이 땅에 부담을 느껴 처분하려 했지만 이 거대한 땅을 사줄 매수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송 선생님 부부는 자신의 집과 경기도 땅을 담보로 세 차례에 걸쳐 적게는 12억, 많게는 100억까지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대출금은 아마 처음 빌렸던 60억을 갚거나 대출이자와 유지비를 감당하기 위해 빌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티는 와중에도 별다른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2009년 송 선생님의 부인은 대천 선시티라는 이름으로 토지 분양을 시도하게 됩니다. 대천해수욕장 2분 거리 최고의 투자 가치를 보장한다며 국민 가수인 남편의 이름과 얼굴까지 내걸었지만 바로 옆 소라 아파트 문제와 함께 주변 시세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 여러 법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분양은 대실패로 돌아갑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송대관 부부는 사기 혐의로 피소되기까지 하며 큰 논란을 빚었는데요. 다행히 송대관 선생님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방송계에 복귀할 수 있었지만 아내의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해 연대보증을 섰던 송 선생님 역시 한때 최고 280억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500억을 벌어들였다는 국내 유명 트로트 가수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실제로 송 선생님은 과거 한 방송에서 아내가 사업을 크게 벌여서 150억 원을 들여 땅을 샀는데 그게 잘 안 됐다. 은행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경매에 넘어가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압류당했다. 100억짜리 집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월세방으로 가면서 마당에서 키우던 가족 같은 진돗개 2마리를 떠나보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송대관 선생님은 남산 집뿐만 아니라 땅도 여기저기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100억이 넘는 부채를 안게 되니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대한민국 톱스타 반열에 오르며 출연료를 한 번에 3천만 원씩도 받던 그가 자신은 돈과 인연이 없다며 돈이 많은 게 문제였다. 부동산과 투자를 좋아하는 아내가 손이 근질근질해서 투자를 했다가 걷잡을 수 없이 힘든 세월을 보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송대관이 돈 가지고 서울 왔냐? 젊어서 고무신만 신고 딸랑 왔는데 실망하지 말자. 또 벌면 되지 않냐? 라는 생각으로 다 털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내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 아내를 가장 사랑한다. 세월이 약이겠지 하고 살아내다 보면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거다 라는 말을 남기며 그렇게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그는 개인회생이라는 엄청난 도움을 받으면서 가리는 거 없이 하루에 공연을 5개씩 뛰고 차 안에서 쪽잠을 자며 착실히 빚을 갚아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비운의 7만 평 땅은 현재 다른 회사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고 송 선생님은 개인회생 4년 만인 2020년 빚의 90%를 갚아냈습니다. 이후 새 집을 마련하고 방송에도 나오며 성공적으로 재기한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고 송대관 선생님은 2025년 2월 7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4박자가 아니라 8박자더라. 인생이 어디서 또 어떤 게 펼쳐질지 모르니 겸허하게 살아야 한다. 고 송대관 선생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더 높은 곳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젠가 다가올 내리막을 대비하는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이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야속하게도 지나간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도 괜찮지 않을까요? 고 송대관 선생님께서도 비록 인생 후반부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부디 하늘에서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